강옥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별다른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작은 마을. 닭이 울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논으로 나갔습니다. 봄이면 모내기, 여름이면 논매기, 가을이면 추수, 겨울이면 장독 담기. 그 계절들이 옥순의 몸에 새겨졌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며느리가 된 뒤에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도, 새벽이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4시. 옥순이 이불을 조용히 걷어냅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어깨가 뻐근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삐걱거리는 방문을 천천히 엽니다. 며느리가 자는 방 쪽으로 소리가 가지 않도록 주방으로 나옵니다. 형광등을 켜지 않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으로 들어오니까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냅니다. 한 모금. 차갑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정수기 소리가 납니다. 그게 싫습니다. 누군가를 깨울 것 같아서 낡은 점퍼를 걸칩니다. 이 점퍼를 옥수는 5년째 입고 있습니다. 처음 폐지를 줍기 시작할 때 샀습니다. 장갑을 낍니다. 두꺼운 털장갑. 손가락 끝이 닳아 있습니다. 몇 번을 수선했습니다. 또 달았습니다. 또 수선했습니다. 양말을 2겹으로 신습니다. 한 겹으로는 새벽 냉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옥수는 그 공기를 한 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골목으로 나섭니다. 창고 쪽으로 걸어갑니다. 어제 모아둔 폐지들, 빈 박스들, 납작하게 묶어둔 신문지, 하나씩 수레에 싣습니다. 이 동네에서 폐지가 어디에 나오는지 옥수는 이미 다 외웠습니다. 5년이 넘었으니까요. 세번지 할머니 집은 월요일에 신문지가 많습니다. 편의점 뒤는 화요일에 박스가 쌓입니다. 재래시장 골목은 목요일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편의점 뒤로 먼저 갑니다. 술의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골목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옥수는 그 소리에 익숙합니다. 편의점 뒤. 예상대로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납작하게 접힌 것들도 있고, 그냥 던져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접혀 있지 않은 박스들을 하나씩 납작하게 접습니다. 차가운 골판지가 손에 닿습니다. 손이 시립니다. 하지만 옥순의 동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속도. 수레에 싣습니다. 다시 수레를 끕니다. 다음 골목으로. 새벽 5시 반.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봄이 되면 이 시간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옥순이 잠시 수레를 멈춥니다. 골목 끝에서 하늘을 봅니다. 주황빛이 퍼져나갑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새벽마다 같이 봤습니다. 논두렁에 나가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그냥 같이 봤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옥순이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날이 좋겠네. 그리고 다시 수레를 끕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집 2층.
이지현은 자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서 새벽인지 대낮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집트산 고급 침구, 오리털 이불, 메모리 폼 베개, 그 위에서 지연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본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쇼핑몰 앱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들. 이탈리아 브랜드 토트백 420만 원. 프랑스 브랜드 카드 지갑 68만 원. 스위스 시계 890만 원. 내일 아침에 결제해야지. 그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쇼핑백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건 박스째로, 어떤 건 쇼핑백째로, 어떤 건 포장지도 벗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사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남편 성준이 사줬습니다. 그 가방이 너무 좋았습니다. 들고 나갔을 때 친구들의 눈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그거 어느 브랜드야? 어머, 진짜 예쁘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씩, 또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생각날 때마다 쓰는 것보다 사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삽니다. 살 때의 그 기분, 박스를 열 때의 그 순간,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아들 박성준 41세. 그는 이 집의 중간에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새벽 4시의 세계와 새벽 2시의 세계 사이.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는 걸 압니다. 아내가 가방을 많이 사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어머니한테는 왜냐고 묻지 못합니다. 쓸데없이 건드렸다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아내한테는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성주는 그냥 모른 척합니다. 직장에 일찍 나갑니다. 늦게 들어옵니다. 두 여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을 때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골목 슈퍼 아줌마, 약국 주인, 부동산 아저씨, 모두 강옥순 할머니를 압니다. 저 할머니 새벽마다 나오세요. 매일 같은 술에 끌고.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던데. 며느리는 외제차 타고 다니던데. 왜 저러시나.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않습니다. 옥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슈퍼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쉬셔도 되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옥순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왜 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유. 옥순의 방은 작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작은 방입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가로 3m, 세로 3.5m. 아들 부부가 이사 들어오면서 안방을 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쓰세요. 더 편하실 거예요.
옥수는 그래 하고 이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기에 딱 알맞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책상, 형광등 하나, 벽에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남편의 사진입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옥순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방에 돌아오면 그 사진 앞에 앉습니다. 잠깐, 그냥 앉아서 봅니다. 영감, 나 오늘도 다녀왔어요. 그러고는 작은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들, 두툼하게 묶인 봉투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옥순만 아는 표시로. 오전 7시. 지현이 일어납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에 나옵니다. 밥이 지어져 있습니다. 국이 데워져 있습니다.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옥순이 해놓은 것들입니다. 지연이 밥상을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먹어요.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밖에서 먹을 거예요. 코트를 걸칩니다. 핸드백을 듭니다.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옥수는 혼자 밥상 앞에 앉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듭니다. 창밖으로 지연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옥순이 식사를 계속합니다. 천천히. 혼자.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혼자 인사를 하고 먹습니다. 이것이 두 여자의 일상입니다. 같은 집, 다른 세계. 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수레를 끕니다. 한 사람은 새벽에 쇼핑 앱을 보다 잠듭니다. 한 사람은 혼자 인사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한 사람은 차려진 밥상을 보지도 않고 나갑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4월 중순,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이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 다들 괜찮게 사는 친구들입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 통유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케이크 한 조각. 수다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아, 저번에 산 가방 가져왔어. 응, 이거야. 어머, 진짜 예쁘다. 얼마야? 350만 원. 역시 지연이는 눈이 있어. 나는 이런 거 못 사. 남편이 절대 안 사줘. 그냥 내 카드로 사면 되잖아. 그러다 이혼하겠다.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지연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뭔가 인정받는 기분, 뭔가 잘 사는 기분이 났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 밖으로 수레를 끄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낯익은 점퍼, 낯익은 체형, 낯익은 걸음걸이. 시어머니였습니다. 강옥순이었습니다. 대낮에 이 카페 앞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친구 하나가 유리창 쪽을 봤습니다. 저기 혹시 아는 분이야? 아, 아니야. 모르는 분이야. 지연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자리를 바꿨습니다.
창가에서 안쪽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다행히 옥수는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지나쳐 갔습니다. 지연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친구들과 크게 웃지 못했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친구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왔어요?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옥순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봤어요. 친구들이랑 있었는데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창피했어요. 그 말이 공중에 떴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피했어. 네. 내가. 네, 어머니. 옥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실 수 없어요? 동네에서 폐지 줍는 거. 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남편 회사 사람들도 이 동네에 있고요. 소문 다 나요. 아들도 대기업 다니고, 집도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왜 굳이 그러세요? 진짜 창피해요. 옥순이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지연을 봤습니다. 짧게, 조용하게. 알았다. 그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수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반찬을 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창피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옥순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걱을 내려놓고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손마디가 두껍습니다. 손등이 거칩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 손으로 다 했습니다. 이게 창피한 거구나. 옥순이 다시 주걱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방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입금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매달 입금한 기록. 3년치. 숫자들이 빽빽합니다. 항목마다 메모가 달려 있습니다. 1월 항암 치료비, 2월 검사비 입원비, 3월 주사 비용 증가로 추가 송금. 옥순이 그 메모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년,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창피한 거 아니야. 그러고는 봉투를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영감, 나 괜찮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준이 그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혼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드세요? 지연이는요. 먹었다고 들어갔어. 성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없다. 옥순이 밥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먹어라. 차려놨으니까. 성준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뜨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장갑을 끼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지연이 그 말을 한 이후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옥순의 새벽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른 새벽 3시 반. 지연과 마주칠 가능성이 없는 시간대. 그리고 더 먼 골목. 지연의 친구들이 다니는 카페 근처.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 남편 회사 사람들이 사는 쪽. 그쪽은 이제 피합니다. 더 외진 골목으로 갑니다. 더 후미진 곳으로 갑니다.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더 먼 곳까지 가야 하니까. 하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좀 설득해줘. 저녁 먹고 나서였습니다. 옥순이 방에 들어가고 둘이 남았을 때 성준이 물었습니다. 뭐려? 폐지 줍는 거 그만하시라고. 내가 말해도 안 들으시잖아. 그냥 알았다만 하시고 계속 하시더라고. 성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설득이 되지. 이유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습관이시거나 아니면 용돈이 부족하신 거겠지.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다고요. 글쎄, 오빠, 나 이거 진짜 불편해. 친구들 앞에서도 그렇고, 아는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 들어갔습니다. 옥순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연이가 걱정해요. 날도 춥고 위험하기도 하고. 폐지 줍는 거 그만하시면 어때요? 제가 용돈 더 드릴 수 있어요. 옥순이 아들을 봤습니다. 한참.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미 걱정은 말고. 어머니, 네 살림이나 잘해라. 성준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을 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셔요.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지연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수레를 끌고 있는 옥순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대낮에 이러시면 어떡해요?
옥순이 수레를 세웠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물어볼게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오빠한테 말하면 용돈 더 드린다잖아요. 왜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옥순이 지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창피하냐? 옥순이 물었습니다. 네. 내가. 네, 어머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순이 다시 수레를 끌려고 했습니다. 지연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화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잠시 후, 옥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네. 밥 먹었어? 지연이 말을 잃었습니다. 창피하다고 몰아붙이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은 밥 먹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이 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계속 따져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뭔가 막혀버린 것 같은. 지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아. 잘 있었어? 응. 엄마, 시어머니가 진짜 이상해. 왜? 매일 폐지 줍잖아. 그만하시라고 해도 안 하시고, 창피하다고 해도 그냥 하시고, 오빠한테 설득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소용없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전화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왜, 엄마?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셔. 남 신경 잘 써주신 분이야?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챙기려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밥도 매일 차려놓고, 명절엔 친정 선물도 챙겨주시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왜? 아니야. 그냥. 왜 그래, 엄마?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알지? 갑자기 왜 그런 말이야? 그냥 어른들한테 잘해드려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편, 옥수는 그날도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전보다 더 이른 시간, 전보다 더 먼 골목. 수레를 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지연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성준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의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골목에 퍼졌습니다. 옥수는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얼굴. 하지만 언젠가 꼭 건강해지셔야 할 얼굴. 옥순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골목을 돌았습니다. 지연의 친정 어머니, 박순자, 65세. 그녀는 지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긴 의자, 형광등 불빛,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그 속에 순자가 앉아 있습니다. 작아진 어깨, 눈가의 그늘. 남편 박철수가 입원해 있습니다. 67세, 폐암 3기, 6개월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의사의 얼굴만 봤습니다. 3기라고요? 네.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빠르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청구서, 첫 달 치료비 130만 원, 두 번째 달 170만 원. 항암 주사 맞는 주는 더 올라갑니다. 순자는 통장을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순자가 분식집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 혼자 다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생기고 나서 분식집 수입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딸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돈 걱정까지 얹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삽니다. 형편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순자는 혼자 끙끙댔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회계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수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아요. 이번에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이요? 네. 계좌 이체로요. 근데 이름을 안 적으셨어요. 순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요? 87만 원이요. 87만 원. 그달 항암 주사 비용이 딱 87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어요? 죄송한데 이름이 없어서 저희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그날 저녁 아는 친척들한테 다 연락했습니다. 혹시 너가 보낸 거야? 아니야.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분들인가 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큰 마음을 쓰셨네요. 오래된 친구들한테도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달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도 후원금 들어왔어요.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달 검사비와 치료비를 합친 것과 똑같은 금액. 마치 병원비 내역을 알고 있는 것처럼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됐습니다. 매달 1일 같은 계좌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치료비가 올라가는 달에는 금액이 더 들어왔습니다. 입원을 하면 입원비만큼 더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버텼습니다.
그 돈 덕분에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3년째, 순자가 결심했습니다. 병원 회계팀에 부탁했습니다. 이 계좌 명의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해서요. 3년이나 됐어요. 이름도 없이. 회계팀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리기 어렵긴 한데, 제 남편 치료비를 3년 동안 대주신 분이에요. 제발요. 며칠 후, 병원 측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확인해 드렸어요. 순자가 숨을 참았습니다. 강옥순 씨 명의예요. 순자가 멈췄습니다. 강옥순. 네. 순자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강옥순.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지연이 시어머니. 박성준 씨 어머니. 강옥순.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병실. 창밖으로 병원 불빛이 보였습니다. 3년,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름도 달지 않고, 며느리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 집 며느리가 자기 딸인 것도 알면서 그냥 조용히 보내왔습니다. 순자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 울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혼자 소리 없이. 다음 날 순자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너네 어머니 성함이 강옥순 씨 맞지? 응, 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 왜, 엄마? 우리 병원비 대준 분이 어머니야. 3년째야. 매달 아버지 치료비를. 전화기 저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그게 무슨. 맞아. 계좌 명예 확인했어. 강옥순 씨. 틀림없어. 그게 얼마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합치면 2,800만 원이 넘어. 지연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800만 원. 지연은 그 숫자를 멍하니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괜찮아? 잠깐만. 지연이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폐지한 묶음에 얼마를 받을까요? 신문지 1kg에 50원, 박스 1kg에 100원, 옥순이 하루에 모을 수 있는 폐지, 기껏해야 20kg, 하루에 2,000원, 잘해야 5,000원, 한 달이면 기껏해야 15만 원. 그걸 3년 동안 자신을 위해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이름도 달지 않고 보내왔습니다. 지연이 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에. 엄마, 그거 진짜야?
응, 진짜야. 어머니가 정말로? 딸아.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한참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플래시백처럼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던 수레. 아, 아니야. 모르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창피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실 수 없어요? 진짜 창피하다고요. 그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들렸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지연은 한참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2,800만 원이 넘어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연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폐지 신문지 1kg에 50원, 박스 1kg에 100원. 새벽 4시에 나가서 두세 시간을 걷고 술에 가득 채워도 하루에 버는 돈이 잘해야 8,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 15만 원을 모아서 어느 달은 87만 원, 어느 달은 130만 원, 어느 달은 170만 원. 그 금액이 맞으려면 폐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옥순이 살면서 모아둔 돈, 남편이 남긴 돈, 다른 것들을 아끼고 아껴서 전부 이름도 달지 않고 보냈을 겁니다.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봤습니다. 35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신. 420만 원짜리 가방을 장바구니에 담아둔 자신. 창피해요, 어머니. 그 말을 했던 자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지연이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는 겁니다.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서야 할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아주 조금, 틈만큼 열었습니다. 옥순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돋보기를 쓰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옆에 펴놓고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작은 노트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지연이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노트 표지에 손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철수님 쾌유를 빕니다. 그 아래 날짜들, 금액들, 병원 이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순이 노트를 덮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알아요. 옥순이 손을 멈췄습니다. 지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바닥에. 어머니, 옥순이 말했습니다. 몰라도 됐는데. 어머니, 왜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창피하다는 말까지 들으시면서 제가 그만하시라고 할 때도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부담되잖아. 어머니, 네 친정 부모님이 편안하게 치료받으셔야지. 네 어깨에 짐 얹으면 안 되지. 그게 왜 어머니 짐이에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인데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왜? 네가 신경 쓰면.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고, 남편은 또 걱정하고, 집안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네가 힘들잖아. 시집살이도 힘든데. 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어떤 말? 창피하다고. 그만하시라고.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화 안 나셨어요? 옥순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화가 왜 나? 짧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창피했겠지.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 말이 지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화를 내도 됩니다. 서운하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랐으니까 창피한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너무 됐다고. 옥순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좀 나으셔. 지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지고 계세요. 잘됐다.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됐어. 그럼 됐지 뭐. 옥순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3년치 입금 영수증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내 며느리 지연이 친정아버지가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지연이가 친정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지연이 메모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렸습니다.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머니. 옥순이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다. 됐어. 어머니, 저 너무 못됐어요. 됐다고.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창피하다고, 그만하라고. 지연아. 옥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울잖아. 그 말에 지연이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옥순도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옥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옥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밥이나 같이 먹자. 짧게 말했습니다. 밥. 응. 매일 혼자 먹으니까 심심했어. 지연이 픽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내일 아침 제가 차릴게요. 옥순이 지연을 봤습니다. 한참.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날 밤, 지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백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지연은 방에 들어왔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네. 친정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네, 건강하세요. 다행이다. 그때 그 말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연이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이거 가져가요. 옥순이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안에 홍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무심코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친정 엄마한테 물으니까 좋은 거던데. 이런 거 어디서 났어? 지연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다 폐지 팔아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위해 아침마다 밥을 차리는 것도 생각났습니다. 저 아침엔 밖에서 먹어요. 지연이 말하면 옥순이 알았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게 시어머니의 고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밥이 먹고 싶으면 드시라고.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었어? 오늘 오후 골목에서 따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그 말. 지연이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성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아, 왜 거실에 있어? 오빠, 왜 그래? 울었어. 성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말해줬습니다. 전부. 성준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응. 3년 동안? 나도 전혀 몰랐어. 나도 몰랐지. 성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안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됐어. 자라. 성준이 돌아오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연이 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걸 보는 게.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밥을 안 쳤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이 어색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5년. 아침밥을 차려본 게 손에 꼽았습니다. 옥순이 새벽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주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옥순이 멈췄습니다. 뭐해? 밥 차렸어요. 같이 먹어요. 옥순이 주방 안을 봤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앉아. 옥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침밥을 같이 먹는 게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천천히. 옥순이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짠해. 아, 죄송해요. 간을 못 맞춰서. 아니, 괜찮아. 옥순이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맛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짜다고 했지만 다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백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350만 원짜리, 280만 원짜리, 420만 원짜리, 190만 원짜리, 한 번도 안 쓴 것들, 2번 쓴 것들, 박스도 안 뜯은 것들, 세어봤습니다. 12개,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그 가방들을 바라봤습니다. 살 때는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손에 넣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방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격을 적었습니다. 350만 원짜리 230만 원, 280만 원짜리 185만 원, 420만 원짜리 270만 원, 190만 원짜리 125만 원. 올렸습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사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합계 2,100만 원. 지연이 그 숫자를 통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러고는 통장을 들고 시어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옥순이 받았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뭐야? 제가 쓸 일 없는 가방들 팔았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머니 이름으로 동네 복지관에 기부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3년 동안 하신 일을 제가 이렇게라도 조금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옥순이 통장을 오래 봤습니다. 이거 필요한데 써. 어머니, 네 필요한데 쓰라고. 어머니. 지연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손을 잡는 게. 저 이제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옥순이 지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복지관에 기부가 됐습니다. 강옥순 이지연 공동 명의로. 복지관 원장이 감사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금액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옥순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지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웃는 걸 보는 게. 저녁. 성준이 꽃을 사왔습니다. 국화꽃. 노란 국화꽃 한 다발. 어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꽃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그냥요. 옥순이 꽃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돼. 돈 아깝잖아. 성준이 웃었습니다. 꽃이 아까워요. 어머니가 아까워요? 옥순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들어와. 셋이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같이. 아무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치른 진짜 대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게 제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새벽 3시 50분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옥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주방을 봤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털 장갑을 끼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멈췄습니다. 뭐해? 같이 가도 돼요? 옥순이 지연을 봤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 빨간 눈, 어젯밤에도 많이 울었을 것 같은 얼굴. 춥다. 괜찮아요. 힘들어. 해볼게요. 옥순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래. 짧게 말했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다. 생각보다 훨씬 차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옥순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소리만, 수레 바퀴 소리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골목 첫 번째 코스, 세 번째 앞. 신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가져가는 거예요? 응. 지연이 신문지 묶음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다음엔요? 옥순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따라와요. 편의점 뒤.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옥순이 박스를 납작하게 접었습니다. 지현도 따라서 접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힘도 더 들어갔습니다. 옥순이 접는 걸 봤습니다. 요령을 익혔습니다. 둘이서 나눠서 날랐습니다. 수레에 가득 찼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의 차가움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점퍼 안이 더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옥순의 뒤를 따라 재래시장 골목.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앞에 버려진 박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둘이서 하나씩 날랐습니다. 옥순이 빠릅니다. 지연이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어머니 빨라요. 매일 했으니까. 매일요. 응. 지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매일. 5년 동안. 매일.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옥순이 수레를 세웠습니다. 봐. 지연이 그쪽을 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고 크게. 어머니 매일 이걸 보셨어요? 응. 예쁘네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지연이 옥순을 봤습니다. 폐지 때문이 아니고요? 폐지는 핑계고. 옥순이 웃었습니다. 작게. 이거 보려고 나와. 지연이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폐지는 핑계. 이 새벽을 걷는 것. 이 해를 보는 것. 이게 옥순의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냥 서서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한참 수레를 끌고 걸으면서 옥순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것. 삶은 달걀 2개. 먹어. 어머니 나오실 때 챙기신 거예요? 응. 지연이 받았습니다. 껍데기를 까서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단순한 달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달걀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옥수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옥순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같이 오셨네요. 며느리예요. 아, 며느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폐지 무게를 쟀습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오늘 번 돈 27,500원. 옥순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27,500원. 그리고 2,800만 원. 얼마나 많은 새벽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침이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순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힘들었어. 조금요. 그렇지. 힘들어. 잠시 침묵.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응. 5년 동안. 응. 지연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손을 씻었습니다. 지연도 손을 씻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옥순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 먹어야지.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해. 어머니. 앉아 있어. 지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옥순이 밥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국. 따뜻한 밥. 지연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옥순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둘이 같이 같은 식탁에서 같은 온도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연아. 엄마, 나 오늘 어머니 따라 새벽에 폐지 주우러 갔어. 전화 저편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진짜? 응. 어떠던?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추웠어. 무거웠어. 힘들었어. 그렇구나. 근데 엄마. 응. 해 뜨는 거 봤어. 해. 골목 끝에서 해 뜨는 거. 어머니가 매일 그거 보러 나간다고 했어. 순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지연아, 3년 동안 아버지 병원비 내고 계셨는데 나는 창피하다고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그분이 진짜 어른이야. 지현도 울었습니다. 응, 엄마. 알아. 저녁. 성준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지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마을 사람들이 달라진 걸 알아봤습니다. 골목 슈퍼 아줌마가 이른 아침에 봤습니다. 어머, 저거 봐. 며느리가 같이 나왔네. 약국 주인도 봤습니다. 둘이 나란히 술에 끄는 거 봤어. 뭔 일 있었나 봐. 부동산 아저씨도 봤습니다. 사이가 달라진 것 같던데. 잘 됐다. 동네가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전의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이 방에 들어가기 전 지연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같이 가도 돼요? 옥순이 지연을 봤습니다. 한참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응. 3시 반이야. 알아요. 옥순이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래. 말했습니다. 내일도 가자.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새벽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연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무릎이 아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은 손이 터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2겹으로 끼고 무릎에 팥을 붙이고 그냥 나왔습니다. 옥순이 어느 날 봤습니다. 지연의 손을 봤습니다. 손 왜 그래? 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옥순이 주방에서 핸드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의 손에 발라줬습니다. 말없이 그냥 지연이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손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손바닥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마디가 두꺼워졌습니다.
지연이 어느 날 그 손을 거울 앞에서 봤습니다. 자신의 손, 그리고 옥순의 손,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보호자분, 입원 CT 결과 나왔어요. 지연이 숨을 참았습니다.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진짜요? 네. 이대로 치료 진행되면 6개월 후 완치 판정 가능합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핸드폰을 쥐고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아지고 계세요. 완치 판정 곧 받을 수 있대요. 옥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짜. 네, 6개월 후에요. 옥순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달려가 옥순을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대로 꼭 아는 게. 옥순도 지연을 안았습니다. 잘됐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됐어, 지연아. 그날 저녁, 셋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옥순이 차린 저녁. 된장찌개, 삼치구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뭐가? 다요. 그냥 된장찌개인데. 맛있어요. 진짜로요. 옥순이 더 떴습니다. 더 먹어. 성준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됐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헹궜습니다. 옥순이 식탁을 닦았습니다. 셋이 같이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옥순이 행주를 빨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며칠 후, 지연이 복지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부한 사람인데요. 아, 네. 강옥순 어머니 댁이시죠? 네. 저 혹시 자원봉사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부터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 지연이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식사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데 어르신들이 밥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이런데 와줘서. 지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우러 왔어요.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힘들었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렇지.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지연이 옥순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어땠어요? 폐지 처음 주울 때. 옥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피했어. 지연이 멈췄습니다. 창피했어요? 응. 처음엔.
그러셨구나. 근데 세 번째 날부터는 안 창피했어. 왜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 알았으니까. 지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 알았으니까. 창피함보다 이유가 더 크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쇼핑몰 앱이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새 가방들이 떴습니다. 지연이 잠시 봤습니다. 그러고는 앱을 닫았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옥순과 지연의 새벽은 계속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와도, 더워도 둘이서 나왔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닌다는 것을. 고물상 아저씨는 이제 두 사람 몫의 장갑을 챙겨둡니다. 할머니, 오늘도 며느님 오셨어요? 응. 잘 됐네요. 좋아 보여요, 둘이. 옥순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을. 박철수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순자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완치야. 지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응. 잠깐만. 지연이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옥순이 지연을 봤습니다. 진짜. 네. 옥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떴습니다. 잘 됐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 3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걸었던 골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보냈던 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발걸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됐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옥순이 지연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조금 생긴 손. 네 손. 네. 거칠어졌네. 지연이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좀 닮았어. 옥순이 자신의 손과 지연의 손을 나란히 봤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지연이 웃었습니다. 더 닮아갈게요. 옥순이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꼭 쥐었습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 집은 그날 알았습니다. 350만 원짜리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골목을 걷는 노인의 굳은 살 박인 손, 이름도 달지 않고 3년 동안 남의 병원비를 대준 마음, 창피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손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그 손을 닮아가기로 한 것.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가방이 아니라 손에 베인 굳은 살에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36년 봄, 서울 외곽 그 골목. 새벽 5시, 두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78세. 강옥순.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얗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지현의 딸. 이름은 수아. 할머니, 이 시간에 왜 나와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수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가로등만 켜진 새벽.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옥수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무릎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이 말렸습니다. 성준이 말렸습니다. 폐지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새벽 산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로 아직 걸을 수 있잖아. 그게 옥순의 대답이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걸으면서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옥순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주름진 손, 트고 거친 손. 열심히 살아서 그래. 수아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나도 이런 손 갖고 싶어요. 왜? 왠지 멋있잖아요. 할머니 손.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걸어왔습니다. 48세. 두꺼운 점퍼를 입고 손에 보온병을 들고 멀리서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아가 옥순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지연이 멈췄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눈가에 뭔가 고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지연의 손도 달라졌습니다. 10년 전과 다릅니다. 손바닥이 거칩니다. 손마디가 두껍습니다.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복지관 자원봉사 10년째입니다. 제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에요. 뭔가 남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신 거예요. 이름도 달지 않고 옥순이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요? 옥순이 잠시 골목 끝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멈췄습니다.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알겠지? 네. 잊지 마. 네. 옥순이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 곁에 섰습니다.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거 드세요. 옥순이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네. 추우시잖아요. 옥순이 지연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전 창피하다고 하던 며느리. 지금 새벽마다 보온병을 들고 나오는 며느리. 지연아. 네. 고마워. 지연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한 것.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그냥. 옥순이 다시 걸었습니다. 수아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옥순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거예요. 응. 매일 이거 보러 나오는 거예요. 응. 수아가 해를 봤습니다. 한참. 할머니. 나도 매일 나올게요. 옥순이 수아를 봤습니다. 왜? 할머니 혼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옥순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환하게, 지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던 날, 복지관에 기부하고 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웃고 있습니다. 지연이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을 수아도 기억할 것입니다. 수아의 아이도 언젠가 기억할 것입니다. 굳은 살 박인 손, 새벽 골목의 해, 이름 없는 따뜻함, 그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나요? 강옥순 할머니의 손, 새벽마다 폐지를 줍고, 이름도 달지 않고 병원비를 보내고, 창피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 그 손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의 손을 한 번 봐주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 손에 당신을 위한 굳은 살이 배어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연락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따뜻하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